교훈을 담으면 글이 쉬워지는 것처럼 느껴요. 시작하고 끝나는 게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도 나름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투쟁적으로 살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유치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거가 전체거든요. 그 입장을 좀 존중해주는 인식 자체가 변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동화 쓰기가 좀 선명해져요. 안녕하세요.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 찰랑찰랑 비밀 하나를 집필한 아동 청소년 문학작가 황선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작법이라고 하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당연히 고민이 크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처가 많은 시대잖아요. 이런 때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꽤 유용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린이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 동화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 아이들의 세상을 딱 따오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또 일으키죠. 근데 좋은 동화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맨 앞줄에 있는 아동이라는 독자, 이들의 공감도 얻어야 되고, 근데 그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어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독자, 어른 독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야 되는 거고, 그 겹외장치라는 것은 이해의 층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쉬워 보이지만 어른조차도 그걸 읽고 나서 이건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를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어린 왕자 같은 걸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린 왕자 다 읽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어렸을 때 읽어서 느꼈던 것과 또 어른이 되어서 읽고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질적으로 달라요. 겹의 어떤 장치가 많은 작품일수록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읽을 때마다 다른 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삶이 다가오고 나는 그때 왜 이걸 못 느꼈을까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강의는 동화라는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있었으나 전공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내 아이나 아니면 나 스스로, 나 자신, 그런 대상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완성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소재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아동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짚어가면서 창작의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재 발굴의 단계입니다. 의미 있는 글감을 발견하는 일이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재를 눈 뜨면서 잠들기 전까지 정말 끝없이 만난다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나와서 회사까지 오는 동안에 어제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오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주목하게 되죠. 어제는 안 그러더니 오늘 저거 왜 저래?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이 글감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어제는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그게 좀 다르게 보인다면 달라진 원인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동화로서 풀고 싶다면 반드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포착한 글감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왜 내 눈에 띄었는가,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자는 본인의 경험 안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만의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서 세상을 보는 저작자의 시각이라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작품을 쓰는 방식은 작가마다 달라요. 근데 제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뒤를 준비를 해놓고 거기로 가기 위한 진행을 하거든요. 조금만 어긋나도 그쪽으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수정을 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고치느냐? 저는 100번 이상 고칩니다. 끝없이 고쳐요.
완벽해질 때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집자가 봤을 때도 이야기가 제법 완벽하게 구현이 됐구나 라는 인상을 준다면 아주 부수적으로 띄어쓰기라든가 토시의 문제 요 정도를 이제 지적을 당하겠죠. 자신의 원고를 고치고 다듬고 태그를 하는 이 과정은요, 결코 소모적인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원고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모두 다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까먹지 않고 있죠.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요즘의 아이들도 그냥 봐지질 않아요. 아이들에게 자꾸만 눈이 가죠. 혹시나 힘든, 아니면 소외된, 그리고 고민이 큰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동화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직접 써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단계별로 이야기라는 것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해보고 싶어집니다. 지금도 사건을 목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또 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포착하고 있는 그 사건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그 사건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과정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